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7월 1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3% 올라서 2804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죠. 코스피 약간 올라서 2800대에 드디어 안착을 했습니다. 2800대 오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뭐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는 있는데 여전히 뭐 사상 최고치인 3,300에 비해서는 500포인트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뭐 가격적으로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코스피 지금 PBR 1배 수준 정도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좀 빠졌습니다. 다우가 0.1% 정도 빠졌고요. 나스닥이 0.7% 넘게 좀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좀 하락이 그래도 컸었는데 금요일 미국 증시 보시면 뭐 빅테크만 빠졌습니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이렇게 빠졌고요. 반도체 주식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엔비디아도 하락폭이 굉장히 작았고요. 브로드컴, 퀄컴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보면 좀 또 특징적이었던 게 나이키가 거의 20%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도 참 우량 종목인데 실적 발표 때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는 참 놀랍네요. 미국 기업들은 확실히 실적이나 전망이 안 좋으면 워낙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 주주들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글쎄요, 나이키 경영진이 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계속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빅테크가 올랐다가 빅테크가 다시 빠졌다가 뭐 이런 다른 종목들이랑 마치 지금 좀 겨루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움직임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다우와 지금 나스닥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AI 때문에 나스닥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이고요. 어, 너무 또 쏠린다 싶으면 또 이렇게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한 날도 나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그 시원하게 막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고점 부근에서 좀 힘겹게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번에 이제 그 미국 대선 토론 때 보면 이제 트럼프 쪽이 좀 우세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주식 시장이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과연 만약에 다음 정권이 트럼프 정권이 된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또 좋을지 그런 것들을 지금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래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또 지표가 중요한 게 또 나왔죠. 우리 7월 1일 이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또 수출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 수출이 나왔는데 일단 수출 자체는 570억 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600억 달러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보면 이게 이제 10년 동안의 수출 추이인데 요때 이제 2021년에서 22년 넘어갈 때, 요때 보면 이제 가장 좋았을 때 이제 월간 600억 달러가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23년대 초에 이렇게 훅 빠졌다가 지금 살짝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전고점 수준을 넘으려면 600억 달러 이상으로 훌쩍 넘어야 되겠고요. 아직까지 600억 달러에는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출이 어쨌든 사상 최고치를 넘어야지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출을 좀 분류를 해보면 일단은 미국이 계속해서 수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올해 상반기 전체로 봐도 지금 미국이 수출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예전이랑 많이 바뀐 거죠. 워낙 우리 수출 1위가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미국 수출이 1위가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6월달 134억 달러가 나오면서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좋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훌쩍 넘었죠. 저번에 고점이 이제 15만 원대였는데 이번에 24만 원까지 갔으니까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이미 뭐 훌쩍 넘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고점이 9만 7천 원대인데 여전히 지금 8만 원 초반대에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오늘은 조금 우리나라도 여태까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조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우선은 2차전지 쪽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에너지 솔루션이 6% 올랐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2%, 삼성 SDI 3.6%, LG화학 2.8%, 포스코 퓨처엠이 4% 오르면서 네, 2차전지 끊임없이 빠지다가 이렇게 하루씩 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반등이 좀 이어지지를 못하고 계속 좀 하루 이틀에 그치고 말아가지고 일단은 1년 내내 이렇게 쭉 계속해서 빠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6%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과연 추세 전환이 될지는 네, 여전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적어도 글쎄요 한 40만 원대 이상으로 회복을 해야지 좀 의미 있는 그래도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까지 반등하기에는 아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네, 2차 전지 반등이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강했던 섹터가 바이오 쪽이 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4%, 셀트리온이 5.6%가 올랐고요. 그리고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3.5% 이렇게 오르면서 네, 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섹터 정도만 오르고 나머지 섹터들은 대체적으로 좀 빠졌어요. 특히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뭐 계속 안 좋습니다. 네이버 오늘 2.4% 빠졌고요. 카카오는 오늘 빠지지는 않았는데 뭐 주가가 뭐 워낙 안 좋은 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6만 원까지도 그래도 반등을 했었는데 도로 지금 다시 4만 1천 원대 수준까지 빠져 있는 거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 21년에 17만 원을 갔던 걸 생각하면 지금 여전히 4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었던 게 한 24만 원대까지도 반등을 했었는데 다시 도로 빠지고 있고요. 사상 최고치에 비해서는 네이버도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가 미국 그 이제 뭐 알파벳이나 메타 이런 기업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약한 이유는 일단은 뭐 우선적으로 경쟁력이 뭐 미국 기업에 비할 바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CEO의 무능함도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CEO 같은 게 이제 최소연 대표인데 네,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에요. 네, 보면 좀 이상하죠. IT 기업에서 기술자가 아닌 CEO가 과연 좀 잘할 수 있는지 지금 벌써 이제 취임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상당히 결과가 안 좋다는 거는 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죠. 계속해서 이렇게 분할 상장, 주요 이제 사업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잘 키우면 상당히 좋은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을 텐데 네이버 웹툰이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는 이미 이제 네이버의 웹툰의 가치는 거의 떨어져 나갔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더 우려되는 거는 웹툰만 떨어져 나갈까요? 과연 다른 사업들도 또 뺏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네이버 뭐 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떨어져 나갈지도 몰라서 참 이 주주 가치 훼손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참 정부에서도 이렇다한 지금 뭐 그런 방지책도 나오지도 않고 네, 참 국내 주식은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우리나라 지금 이끌고 있는 섹터,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강하긴 해요. 또 금융까지도.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높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대체적으로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실적과 주주 환원이 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결국에는 뭐 미국 증시도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신고점을, 전고점을 넘고 신고가를 이렇게 가면 다른 글로벌 증시도 또 미국을 따라서 이렇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